세션은 두루미 깔끔 후원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 세션입니다. 듣기를 원치 않으신 분은 3분 30초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저희 텀블벅 후원 프로젝트에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 후원자 15명이 저희를 도와주셨고요. 사실 이틀이 남았는데 이틀이 남긴 했지만 그동안에 더 후원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서 이제 총을 내는 걸로 하고 남자는 PD님이, 여자는 반수를. 남자 이름은 PD님이, 여자 이름은 우리 박찬영 기자님이 근데 읽어주시겠어요? 그분들이 원할까요? 사실 다 조 기자님의 팬들일 텐데. 그러니까 다 팬보이 팬걸은 아니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원자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자 PD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번 쭉 한번. 제가 남자만 읽을게요. 네. 여자분을 읽어주세요. 네. 순서대로. 네. 예창환님, 김민규님, 이동근님, 여기 와 계시는 최영범님, 김유정님, 오지성님, 강성우님, 이성우님, 김재윤님, 김승관님, 차선우님까지입니다. 차선우님은 여자예요. 다시 읽어야겠네. 후원 금액 따라서 후원금이 높으면 3번도 읽어드리고. 이제 여성 후원자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오지성님은요? 오지성 경영수다잖아요. 그거 내가 환불해주고 싶어. 자칭 라이벌. 네, 더 받아야 되나 저걸 내가.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럼 저도 읽겠습니다. 지혜정님, 김유정님, 임선영님, 안나킴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까 스타 하는 식으로. 그룹도 하나 둘 셋. 그룹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아프리카였으면 뭐 뿌잉뿌잉이라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싶은데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래서 30만 원이 모였고요. 텀블벅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27만 원이 저희 계좌에 언제? 2주 후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계좌라 하시면 제 계좌죠. 네, 정확하게 예금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아니 법인 PD님 계좌가 계좌죠. PD님 계좌에 맞죠? 또 계좌 요청이 와야지만 또 그게 그럼 아직 모르겠는데 누군가의 계좌에 27만 원이 들어. 저희 계좌에. 그리고 실제로 저희 사실 주문했어요. 미리 주문해서 지금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다음에는 그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좋은 방송을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지금부터 팟캐스트 본 방송이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려던 얘기가 신중세? 이건 왜 나온 거예요? 왜 나온 거예요, 진짜 이거? 네. 신중세가 왜 주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 신중세라는 얘기는 처음에 그냥 저랑 이 변호사님이랑 그냥 평소에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카스트 제도 얘기랑. 좀 더 발전된 개념의 카스트죠. 그러니까 목요일 점심에 커피 마시면서 나온 얘기였는데요.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전 기억이 안 나죠. 이거야말로 중세네. 깜깜해 아주 그냥. 뭐였죠? 저희 20세기가 르네상스인데 그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는데 네네. 21세기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대기업이 대영주가 되어 자기 장원 내 그렇죠. 이제 노예가 아니죠. 농노. 그렇죠. 네. 좀 자세하게 썰풀 설명해 주세요.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맨날 평소에 하던 그 얘기예요. 이제 뭐 SK 최대감댁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 한진그룹 조 판서 옛날에 뭐라 불러야 되지? 뭐 하여간 그런 참판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밑에서 이제 뭐 솔건업이 외건업이 생활하면서 설경받고 사는 게 현대 사회다. 한 줄로 하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약간 무슨 얘기, 제가 생각하기엔 무슨 얘기였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세 다음에 근대가 왔다고 하고 근대가 끝나고 있다는 징후를 얘기하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표현이 고급지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 사실은 없는 거고
다시 중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일종의 가설 같은 얘기였어요. 저랑 이 변호사님이랑 나눴던. 근데 그 계급의 이제 구분을 뭘로 하냐? 경제력으로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20세기를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재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20세기에 그런 식의 팽창되는 요소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그 시대를 잡고 있던 기류 자체가 굉장히 낙관적이었고 뭐 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이 이겼고 뭐 인류가 달에 가기도 했고 뭐 베이비 부모들이 뭐 나오면서 인류 역사상 거의 본 적 없는 규모의 이제 중산층이라는 이제 중도 좌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온건 우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그런 거대한 좀 합리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어떤 벨트가 생겼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느낌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꼰대가 됐죠 이제. 그죠. 그런 사람 50대가 베이비 되면서.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네. 베이비 부모가 나이가 든 건 둘째치고 우선 그 밑에 사람들이 아이를 덜 낳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흔히들 말하는 제1세계라고 하는 서구 세계의 경우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아무튼 시대 자체가 좀 노화하는 느낌이 있죠. 그다음 뭐 그런 식의 약간 우울한 가설 같은 그런 거였죠 이제. 그러니까 21세기는 다시 중세가 될 거다. 되고 있다. 그거 됐죠 사실. 멜서스가 예언한 미래가 약간 왔지. 뭐 그러니까 굳이 막 이제 막 징후를 갖다 놓자면은 이제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 문명이라는 게 약간 폭력성을 좀 억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뭔가 거기 무력을 쓰지 않고 이제 각종 절차를 쓰는 게 사실 그게 법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런 사례의 가장 극단적이고 유명한 사례가 IS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 하려는 게 아무튼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까지 정해놓은 일종의 규율을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 우리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과격하고 이제 옛날 방식이잖아요. 사실 뭔가 우리의 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약간 공포적인 방법을 쓰고 약간 네. 그런 세력이 약간 국제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뭔가를 굉장히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 IS라는 그 단체의 성격이 진짜 중세 국가. 진짜 그런 중세죠. 것 같아요. 예, 사실상.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의 논리에 혹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이제 또 21세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김군도 같고. 김군. 네, 네. 근데 사실 이걸 전 세계 단위로 확대시키면 김군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사실.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청년인데 그렇게 할 일도 없고 뭐 앞으로 내가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재밌는 일도 없어 보이면 네.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IS 김군 사태를 보고 그 무라카미 류의 통찰력에 굉장히 감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무라카미 류가 몇 년 전에 했던 소설 중에 희망의 나라로 엑소더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의 정확히 첫 부분이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일본 소년이 갔는데 그 소년이랑 인터뷰 그 소년이 CNN 카메라에 어디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소년이 약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본 싱거워서 못 살겠다고. 그쵸, 싱겁죠. 근데 약간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하는 게 되게 민감한데 이게 내가 지금 옳고 그름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근데 사실 근데 이 싱거움이라는 건 사실 문명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작아진다는 점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류 문명의 진행 과정을 싱거움이라고 요약한다면은 누군가는 아싸한 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제 저랑 이 변호사님이 이제 신중세라는 말을 한번 꺼내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단어 쓴 적 없는데 본인이 꺼내셨잖아요. 그냥 뭐 저는- 서로 꺼낸 저런 거. 저런 인문학적 소용이 없어가지고. 예. 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신중세. 네오 중세. 네, 네오 우리도 이걸로 저기 책 하나 쓰자. 네오 중세. 직그럽. 피케티처럼 약간. 그 라벨링이 진짜. 중요해요. 라벨링. 21세기 신중세. 결국 그래서 신중세를 탈출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제시하셨잖아요. 중동으로 가라.
중동으로 거기가 이미 중세인데 예. 그러니까 신중세에서 구중세로 가는 콜럼버스처럼 건가? 신대륙을 음. 이제 찾으러 가라는 얘기지. 중동은 신대륙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데 없나? 신대륙, 신천지. 신천지? 아 큰 그림을 보셔야 돼. 큰 그림. 근데 네, 신대륙이 그렇습니다. 약간 사이버 대륙 아니에요? 사이버 대륙. 사이버 대륙. 예, 아,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다. 사이버 대륙에 이 생겨서 이제 사이버 세계에 이제 막 지금 이제 막 사이버 세계에서 돈을 긁어모은 부자들이 막 튀어나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려고 했더니 방통위에서 그쵸. 원인.or.kr 써서 세국 정책 쓰고 탈출 못하게 막.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에너지를 어디론가 쏟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더 쓸 데가 없잖아 에너지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 읽은 책 중에 그 우주 비행사들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에 대해서 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정말 이때는 정말 인류가 되게 낙관과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시대였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에도 이겼고 막 지금 그러니까 달에 사람이 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라이브로 보지 않은 세대잖아요. 근데 달에 사람을 쏘아 보내기 위해서 그 미국 정부가 국가 예산의 5%를 나사에 갖다 박은 적도 있었대요. 근데 미 국가 예산의 5%면 이게 정말 대단한 비용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하자면 기업은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똔똔을 매겨 보면은 이득이 나지 않는데 국가 정도의 이제 거대한 단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그런 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국가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좀 힘들게 됐잖아요 지금. 그만큼의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돈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돈을 못 쓰게 하죠 그런 쪽으로. 그렇죠. 예. 다른 이익 단체들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기업은 이문을 남겨야 되는 집단이니까 그런 식의 일에 돈을 쓸 이유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무튼 뭐 앨런 머스크하고 리차드 브랜슨 뭐 등등 개인이 돈 써서 하긴 하는데 그냥 걔네들도 신천지 탐험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서 돈 벌 게 더 안 보이니까. 근데 사실 아무리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미국 예산의 5% 수준의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인프라를 갖다 모을 수도 없고. 지금 뭐 그러니까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세기에 엄청 거대 프로젝트가 많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핵개발 프로젝트 같은 것도 그렇고 아무튼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을 뜨글뜨글하게 모아놓고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몇 개씩 빵빵빵 일어났던 시대잖아요. 21세기엔 꿈도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걸로. 그리고 옛날에는 좀 젊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었던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렇죠. 예. 지금은 근데 뭐 그러니까 정치인만 봐도 뭐 박정희 때만 해도 진짜 네. 장관들 40대 장관들 되게 많고 네. 막 그런데 지금은 장관들 다 60대면 젊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70대는 되셔야죠. 70대 장관 나오고 막 거의 막 그때 저기 망령들이 이제 계속 계셔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 기업이나 가봐야 다 나이 든 사람들 밑에서 일해야 되니까 이게 돈의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예. 진짜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쏟을 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세대인 것 같아. 우리는 90년대 근데- 중후반 세대. 아니요, 저는 이 세대가 제일 나은 세대인 것 아니, 같아요. 제일 나은 그나마 세. 약간 행운의 막차. 그러니까 제일 나. 저기 이쯤 되면 지하철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네? 저희는 저기 대입을 본고사까지 봤잖아요. 2월 25일까지 발표가 안 나와. 대입 발표가. 가장 불쌍한 세대였습니다. 입시적으로도. 저는 12월에 특차 발표 나서 놀았는데. 예, 반수르님은 저 특차시고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미 늙어서 우리도 이미 늙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40인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라고 우리도 아재인데 우리 앞에 아재들 있잖아요. 이제 386, 386 맨날 그 술 먹으면 얘기하죠. 니들이 유신을 알아부터 시작해서 87년에 뭐 어떻게 됐네. 그러니까 그래서 90년대 초반까지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은 선동열 학점을 찍어도 현대 삼성은 다 그냥 취업하는 세대란 말이야. 근데 요즘 세대는 제2외국어까지 해도 대기업 취업이 힘들어. 진짜 꿈도 희망도 없어. 점점. 그렇죠. 그러고서는 맨날 이제 뭐 차장 부장들이 요즘 신입사원들 뭐 스펙만 좋지 일 시키면 못한다. 맞아. 본인들의 스펙을 먼저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예, 아랫세대를 디스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아재지만은 그렇죠. 네, 그런 꼰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그 마야미님도 게스트 나오셨지만 젊은 사람도 일 시키면 다 하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럼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자리가 자체가 잘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점점 고착화 된다는 게 신중세인 거죠.
그 계급이 점점 고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용 안정성이 유지되는 고급 직종은 의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그 자리를 누가 가게 될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긴 있겠죠. 근데 그 자리를 누가 가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금수저들이 가죠. 아무래도 조건이 좋은 분들이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만은 사실이죠. 아니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체제 수능적인 엘리트가 많이 가겠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라는 게 일종의 반체제성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반체제적으로 나가는 엘리트의 똑똑한 사람들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볼 수 있었던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면 조금씩 좀 우울해지는 게 사실이죠. 거기는 아티스트의 집단은 아니었다는 아닌가? 것 같아요. 아무튼 에너지는 굉장히 넘쳐 보이는 집단이라서 네, 에너지는 넘치죠. 근데 그 잉여력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엄청 창의력이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전 종종 받은 적이 있거든요. 좀 아까울 때도 있어요, 뭔가. 그렇죠. 가끔 이렇게 하드 캐리하는 댓글들이 네, 엄청. 저는 해외 축구 좋아해가지고 해외 축구 같은 거 자주 보는 편인데 해외 축구 댓글도 정말 대단한 것들 많거든요, 진짜. 알싸 가시는구나. 알싸도 가고 뭐 싸줄 뭐 네이버 축구 뉴스 같은 거 댓글도 되게 그러니까 재밌나요? 그러니까 좋은 검증을 거친 댓글들이 알싸랑 싸줄에서 검증을 거친 댓글들이 그쪽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오늘도 신나게 아스날과 리버풀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던데. 네, 지금 이제 곧 시작하는데 시작하는데.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요? 식당에서 해줘야 식당 되는데. 뭐 어제 컴퓨터로 보고 참고로 어디? 저는 아스날. 역시 건너스는 다릅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신중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동의를 얻는 분위기네요. 저는 그냥 수다 근데 떨다가 문제는 나오니까. 이제 현실 진단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또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솔루션 제시해요? 중세 시대가 어떻게 끝났어요? 혁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혁명해야죠. 그죠? 어떻게 끝났죠? 되게 폭력적으로 끝났죠. 폭력적으로 예. 끝났. 중세가 근데 일단 외세 침입도 좀 있고. 그렇죠. 이제 중세 종결 사건으로 짚어지는 게 아마 전쟁?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터키 누구지? 나 왜 그 면죄부 만든 사람 독일에 면죄부는 면죄부는 교황이 만든 루터. 마틴 루터. 면죄부를 비판한 사람 마르틴 루터. 그렇죠. 면죄부를 비판해서 네. 그거를 독일어판 성경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일단은 걔네가 십자군으로 세력을 다 말아먹은 게 컸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왕권이 약화됐죠. 중세 종결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세계사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워낙 기억이 안 나는데 중세가 끝나는 거는 사실 그렇죠. 이제 종교 권력이 약해지면서부터 나오고 종교 권력이 약해져서 왕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때 신교 나오고. 그때 카톨릭은 정말 사회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카톨릭이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사상적 근거도 카톨릭이 제공하는 거였고 심지어 엔터테인먼트도 카톨릭이 제공. 왜냐면 음악이 다 종교 음악이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미술도 다 카톨릭의 것이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를 비판한 마르틴 루터인가요? 그럼 맞을 걸요. 네, 마르틴 루터가 이제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이제 신교 같은 게 생겨나고 뭐 이렇게 근데 과학적으로 뭐 신교라고 해서 그렇게 썩 뭐 일단 반체제다 이거. 그렇죠. 그런 건 우선 아니잖아요. 이제 체제가 정해놓았던 이제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천동설이나 진화론, 천동설이나 천지창조 같은 것도 이제 과학이 나타나면서 이제 공격을 받고 아무튼 논리가 깨진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돈 아니었나요? 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경제력이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다 붙어버린 거죠. 이제 저희가 오늘 저희 지적 능력에 버거운 아니, 주제를 이거 통으로 골라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틀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스탐2를 스탐2 한 지가 90년대 중반에 스탐2하고 선택 과목이 세계 질이었어가지고 세계사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대가 우리가 지금 더 20대들을 우리 흉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예 빼버리고 산업혁명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근대로 진입한 게 이제 뭐 증기기관이나 철도 같은 걸 이제 그때로 근대 진입의 시기로 놓쳐. 왜냐면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대량 생산품에 대한 쾌속 이동이 가능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권이 그쵸. 왕에서 귀족으로 오고 귀족에서 그쵸. 시민으로 가는 귀족에서 거잖아요. 시민으로 그럼 갔는데 신중세는 누가 지금 시민 경제권을 중에서 이제 거대 기업이라는 네. 이제 그런
콘첼은 그렇죠. 소위 신규 말하는, 카스트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게 깨져야 신근대 중세 다음에 근대인가요? 그쵸. 신근대가 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벌기업 깨는 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종북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되면 종북 본격 방송이 종북 되니까 방송이 되게- 되기 되게- 때문에 되게 오해받기 쉬운 예.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측면이고 그 옛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많이 나갔잖아요. 계속. 네. 특히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유럽 애들 귀족이나 이런 애들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전쟁도 없고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냐. 약간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네 진짜로. 그래서 1차 대전이 빵 터졌을 때 되게 신나면서 전쟁터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백투더퓨처 아 이거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제 그때가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 전까지 전쟁을 하면은 왜 군복도 되게 멋있게 화려하게 입고 말 타고 나가서 귀족들이 앞에 전진하면서 막 칼 들고 나가고 이런 전쟁을 상상하면서 나갔더니 기관총이 나오고 참호를 파서 기관총을 쏴서 이제 그랬잖아요. 왜 첫 시작 1차 대전 시작했을 때 그 영국 전역에서 말을 다 모아가지고 기병대를 조직해서 이제 우와 갔는데 기관총 한 대가 그냥 두두두두두해서 다 우리 그 못 문명 5 할 때 막 신나게 해서 빠밤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옆 나라에서 바로 탱크 나오고 탱크 막 나와가지고 그런 캐발리는 거죠. 그거. 그래서 1차 대전은 시작할 때는 되게 사람들이 희망차게 시작했는데 오히려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너무 참혹하게 끝난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전쟁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나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혹하거나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약간 어드벤처라고나 할까?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견해들이 진짜 어쌔신 크리드. 그러니까 전쟁이 점점 전쟁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반인 사상자 비율이래요. 근데 전쟁이 점점 늘어나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쟁은 이제 결투처럼 A 군대 대 B 군대다의 전투 같은 개념이 되게 컸는데 이제 현대전에 폭격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씀하신 것 같은 전쟁의 어드벤처성이 되게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옛날엔 싸워도 이렇게 얼굴 보고 싸우고 막 좀 신사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크리스마스 날에 갑자기 전투를 멈추고 뭐 축구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 독일 군이 한국 군이 그거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그냥 써 있는 얘기고 확인된 거 아 이거 맞죠? 확인된 거예요. 이런 약간 낭만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서 폭탄 날라서 죽으니까 이거는 낭만도 전혀 없고 모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개죽음이 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전쟁에 나가서 자기 에너지를 쓸 수도 없어. 그러니까 중세에는 예를 들면 십자군을 나갔잖아. 십자군을 간다 하면 명분도 있고 가면은 막 거기 막 온갖 보물과 막 그 이국적인 여자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와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십자군은 귀족들이 나가잖아요. 현대에서 전쟁하면은 삼성 뭐 전자 후계자분이 앞서가지고 기병대 이끌고 가시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군대도 것처럼 안 명분이 간다고. 사라진 시대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쓸 데가 없어. 에너지를 쓸 때가 경제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국정원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쓰는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가 남아 있는 데가 사실 저는 나도 이제 내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 게 사실이에요. 스타트업 열풍이 좀 그런 거가 있는 걸까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재들이 돈 벌고 네, 아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누가 돈 벌어요? 벤처 캐피탈이 벌죠. 네, 스타트업 아재들이 돈 뒤에 버는 다 거예요. VC 있잖아요. 다 네. 그냥 네.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은 정작 앞에 그 프론트에 있는 사람도 많이 먹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그냥 VC가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은 그리고 거기 그 소속자 거기 선생님들이 육성이라도 해주지. 근데 그렇죠. 프린세스 메이킹이라도 그렇죠. 해주지. 근데 벤처 캐피털은 그냥 뭐 좀 애들 중에 좀 된 애들한테 현금 쏴주고 이게 다잖아요. 뭐 제가 그게 그 크죠. 저도- 현금 쏴주는 게 저도 세게 쏴주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어느 레벨까지 가기엔 초기 투자라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뭐 좋은 경험을 준다든지 좋은 교육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학교나 뭐 연예인 트레이닝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연습생들이 SM 엔터테인먼트를 가려고 그러는 게 그런 기회가 보장이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제가 벤처 투자계를 전혀 모르지만은 근데 너희들 중에서 될성 부른 애들한테 결과적으로 이제 괜찮은 애들한테만 찝어가지고 돈 주겠다는 건 약간 좀 아니 결과적으로 나왔으면 굳이 그렇게도 안 하죠. 이미 여러 개 던져놓고서는 걸리는 것만 살아남은
벼랑을 기어 올라오는 새끼 사자들만 걷어가는 거죠. 근데 교육의 본령은 그 벼랑을 기어오를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한테 교육을 시켜줄 이유는 사실 없지 없죠. 않나요? 예, 없는 없죠. 거죠. 근데 또 그 스타트업은 솔직히 스타트업을 할 정도면 그래도 교육도 잘 받고 뭐 그 우리 사회에 좀 뭐 뭐라 하냐 상류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건 좀 교육 받은 사람들이고 일반 그러니까요. 대중 일반 젊은이들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할 정도의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특히 이 젊은이들. 조선 사회가 그냥 금수저가 아니면은 스타트업을 못 해요. 한번 무너지면은 리바운드를 할 수 없는 그렇죠. 구조기 때문에 결국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회사들, 성공 또는 성공이든 유명한 회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창업주가 누군가. 아 이거 회사 이름 말해도 되나? 뭐 티몬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또는 우버. 누가 최소한 지사장이고 누가 창업주? 다 골드스푼이잖아. 예, 골드스푼이 아닌 애들이 다 어디로 가요? 노량진으로 가고 신림동으로 가거나 결국은 자격증 따러 가거나. 그렇죠. 인터넷 벤처도 아니 저기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거 창업하신 분들도 결국엔 뭐 부자라고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교육 잘 받은 그런 중상류층의 90년대 후반까지는 교육으로 그게 가능했는데 음. 21세기가 되면은 그마저도 안 된다는 거죠. 교육 잘 받은 것만으로는 스타트업이 안 돼요. 교육을 잘 받으려면 이제는 예, 일단 집도 잘 교육을 살아야 잘 돼요. 받으려면은 네. 일단 금수저를 물어야 교육을 네. 잘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신중세 사회가 고착화됐죠. 그래서 명문대 사교육계에서 말하는 건데 명문대 입학에 3요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의 능력, 아빠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아빠의 무관심, 무관심이에요? 할아버지의 재력. 네, 할아버지의 그럼 아버지 레벨로는 안 돼요. 그럼 아빠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무관심. 예. 그럼 무관심 그냥 자기 인생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골프 치고 그냥? 아, 그렇죠. 아빠는 골프 치러 가고 괜히 이제 방해 금지. 애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괜히 한 소리 하고 그치, 예, 그런 소리 하면 아재짓 하지 말고? 예, 꼰대짓 하지 말고 그냥 애 학원비나 잘 내라. 남자 인생 비참하다 진짜. 예? 싫으면은 애를 안 낳아야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육성된 애들 중에서 뭐 몇 명이나 챌린지를 하겠어. 그렇죠. 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챌린지하는 애들은 다 누구? 그런 중에 외국물 드신 검은 머리 외국인 분들이 다 그렇게 스타트업 쪽으로 가잖아요. 그나마 예. 그렇게 육성됐는데 약간 토종은 그렇게 공부했으면 뭐를 그렇게 가요? 다 자격증 따러 가거나 다 안정된 테크트리 타지. 그러면 좀 과격한 상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거나 예.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혁명을 고개를 일으킬 절레절레. 만한 네. 그 힘도 없는 거죠. 그 뭐라 그래야 돼? 스피릿도 거세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는데 20대 28, 9이 될 때까지 취업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혁명을 해요? 살 빼기의 혁명 뭐 이런. 혁명이라는 말이 약간 너무 폭력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라벨링 측면에서 약간 좀 개혁? 교섭 교섭? 뭐 예. 아니, 아재들과의 교섭. 교섭으로는 안 되죠. 아재들은 교섭하면 안 물러날 테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있는 자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어. 왜 맨날 뉴스에서 요즘 싸우지 뭐 50대 아재들이 이제 자기 잘 이제 좋은 데서 일하다가 오늘 아침 뉴스도 있더만 9급 공무원으로 오니까 미친 듯이 또 리플로 싸운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 갈 자리 막는다고. 아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KT 이런 데서 일하시다가 정년퇴임 하시고서는 다시 공부해서 9급 공무원으로 막내로 들어갔다 막 이렇게 뉴스 나오고 오늘 나왔던 거 예로 든 사람이 KT 20년 다니고 그만두고 9급 공무원 간 사람하고 진짜 저기 서울대 사회학과 나와서 도쿄대에서 박사 따고 국내 어디 뭐 대기업 다니다가 그냥 다시 9급 공무원. 네. 그냥 애랑 좀 더 시간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제 한 면에서 보면은 뭐 새로운 인생 되게 자기 가족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 면으로 봐. 이 인력들이 9급 공무원 쪽으로 가버리면은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맨날 우리는 약간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있잖아. 한국은 도쿄대 박사가 9급 공무원 하면은 약간 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고 또 그러면은 저 노량진에 있는 저 많은 친구들은 다 어떻게 돼? 그러니까 리플로 엄청나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저기 직장 20년 다니시다가 국 공무원 막내로 들어가면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글쎄요. 주사 뭐 이런 건가? 뭐라고? 주사는 그거보다 높지 않나요? 높은 주사는 7급, 6급들이 주사일 거예요. 일반 9급 공무원 처음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서 안에 그 조직은 잘 모르니까. 저는 공무원 한 번도 무슨 생각해 본 적이 씨겠죠. 없어서. 그냥 무슨 씨인가? 네. 어.
그냥 뭐 급을 말하기 애매면 뭐 실무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던데 아이고 그거는 그 내부 쪽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그 공무원이 되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도 구급 공무원을 가야 되고 아닌 사람들도 구급 공무원을 가고 밑 아래 동네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수드라끼리 바이샤와 수드라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브라마는 그냥 안에서 내려다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나이 든 세대, 나이 젊은 세대를 막론하고 그냥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생산성이 사회적으로 올라가니까 네. 옛날에는 자동차 한 대 만들려면 뭐 100명이 필요했다면 지금 10명이면 만들고 뭐 은행원도 필요 없고 이제는 다 온라인 뱅킹하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내가 지금 젊은 사람 입장 봐줄 때냐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술 발전의 피해자가 내가 될 거란 생각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술 발전을 뭐 안 시킬 수는 없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의 편리함을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바뀌면은 좋은 건 다 내가 먹을 수 있겠지라고 약간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저 부동산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겠지 그렇죠. 하고 네. 모당을 지지하는 네. 거랑 똑같죠. 그래서 왕왕 사람들이 낙관해야 할 부분에서 비관을 하고 비관해야 할 부분에서 낙관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배가 고픈데 뭐 어떻게 싸워. 안타까운 일이군요. 뭐 안타까우실 일은 없잖아요. 본인은 반수를 뭐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이에요. 제가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의 하이 소사이어티들의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국민들 평균 연령이 뭐 38인가 뭐 그렇대요. 그러니 이미 저는 그 나이에 다다랐으니까 아, 나는 단물 다 빨았다. 이미. 솔직히 그렇지. 이제는 죽어도 그냥 일찍 죽는 건 아닌 거야. 일찍 죽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죽어도 그렇게 막 평균적으로 너무 뭐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죽었네 이런 건 아닌 거죠. 꿈을 펼치려면 이미 펼쳤어야 되는 나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그냥 꼰대의 길만 남은 그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불쌍하긴 한데 뭐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쓰려고요. 인정하고 나도 이제 꼰대의 나이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네. 그래야 그게 오히려 솔직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블로그에서 급분노에서 뭐 쓰셨던 것 같은데. 어떤 꼰대가 되느냐가 차라리 그러니까 꼰대에 뭔가 이런 요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은 관절이 상하는 건 그냥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내 생각이 경화되고 노화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훈련하면 너무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정도까지는 좀 본인이 좀 스스로 좀 계속 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훈련? 그러니까 덜 이기적인 어른이 되는 훈련. 이기적인 게 꼭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이기적인데 솔직하게 이기적이면 차라리 좀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기의 범위가 문제가 되겠죠. 이기의 솔직하게 이기적인 분도 계셨죠. 전 대통령. 네, 솔직하셨죠. 아니야. 그분은 솔직하진 않았어. 아, 그렇죠. 자기 소유의 회사를 자기 소유 아니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솔직했으면 차라리 그냥 그래 저 사람은 아니 원래 솔직했으면은 지금 망명하셔야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망명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되게 좀 유연하신 분 같긴 해서 좀 뭐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나는 그분은 정말 진짜 뭐든 뭐 방송도 할 수 있고 뭐 진짜 아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유연한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진짜 자유행성 동맹의 욥 트리니히트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되게 좀 유연하다는 느낌이 좀 있죠, 확실히 좀. 정말 자유행성 동맹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뭐 황무지에 떨어뜨려 놔도 사상도 되게 싹싹 바꾸시고 뭔가 직업도 되게 몇 년 동안 싹싹 바꾸시고 되게. 이젤론 요새로 이민 가고 싶은데 이젤론으로 가야죠.
되게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저기 모델 꼰대가 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런 아니 그 계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그럼 그분이 될 수 있다면 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우리는 계속 이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이제 글쎄요,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애매한 그렇게까지 뭐 안 먹어도 되지 않나. 그럼 이승환 변호사님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 중에서 예. 닮고 싶은 사람, 저렇게 살면 좋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나요? 없네요. 롤 모델이 없으니까 이러고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되게 그거야말로 네. 되게 중요한 롤 문제인 모델이 것 같아요. 없는 예. 게 엄청나게 큰 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30대라고 나왔을 때 닮고 싶은 사람이 50대나 없어. 닮고 싶은 60대나 이런 모습 저는 사실 아직 그- 없거든요. 제 앞에 회사를 여러 개 다녔잖아요. 다 롤 모델이 없으니까 회사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 회사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닮고 싶은 네. 사람이 없어서. 내가 10년 먹어서 과장되면 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그만두게 돼.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우리 반수르님은 뭐 이제 앤더슨 쿠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제 약간, 반도빌트가 예, 같은 뭐 이제 반 가문에. 예. 예. 앤더슨 쿠퍼 좋네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게이- 이미 글렀고요. 예? 아니요 가문은 비슷하잖아요. 그쪽은 반더빌트고, 또 없고요. 예, 이쪽은 예. 그쪽은 반포 조씨. 그런데 이제 반자 사회를 돌리네요. 위해서 종군도 마다하지 예, 않을 그쵸. 예. 예. 과격하시죠. 우리 반수르님이 조심하십시오. 이 혁명을 일으키시면 이분입니다. 근데 진짜 그래 외국에는 찾아보라 그러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를테면 뭐 앤더스 쿠퍼나 할지라도 뭐 다른 뭐 사업가도 좋은 사람들 많은 것 같고. 근데 한국에서 정말 이 사람처럼 되겠다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냐? 클린하게 계급 신분을 상승시킨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이재용 이런 거 있지. 왜냐면 아니, 아빠를 잘 만나야겠다. 예. 결국 그러니까 골드스푼이 우리가 원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진짜 다음 생에서는 꼭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싶다. 결국 이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네. 정말 노력으로 이룬 사람 중에 아니면 뭐 인격으로 존경하고 싶은 사람. 저는 저희 그 젠틀맨의 편집장님은 정말 닮고 싶었어요. 지금도 닮고 싶어요. 지금도 되게 존경하고 있어요. 성함이 송원석 편집장님이라는 분인데 어떤 면이 존경할 만한가요? 화를 낸 적이 없으신데 2년 반 정도 넘게 보면서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이게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저는 되게 존경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일할 때만은 화를 안 냈으면 일로 화를 내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화난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일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면서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리였고 그리고 뭐랄까 사욕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특별하게 에피소드가 없더라도 계속 이제 그런 식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이니까 이 사람은 되게 존경스러운 사람이구나 싶었던. 근데 송원석 편집장님은 제가 되게 존경했어가지고 사실 일하느라 육체적으로 좀 일이 좀 많았어가지고 제 몸으로 하기엔 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같이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 일을 좀 했었어요. 나중에는. 와. 충신이네. 충신. 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잡지가 있었고 이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메시지 같은 게 있었는데 내가 나도 그 사실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뭔가 젠틀맨이 회사에서 그렇게 실적이 원하는 만큼의 실적이 안 나서 좋은 평가를 안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근데 뭔가 이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나중에 같이 증명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었죠. 와. 멋있네요. 아닙니다. 역시 인문학적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표현이 고급져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롤 모델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마음이 되게 아름다운 그렇죠. 사람이라서 되게 그냥 행운이죠. 행운 그냥. 저희는 뭐 이미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 나도 한번 찾아보려고 지금 머릿속을 정리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혼자 도망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또한 조선사회 하이 소사이어티들의 특징이죠. 결정적일 때 버리고 이렇게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버리고 딴 얘기하니
반스루님. 저는 난 하이가 아니라서 결정적으로 잡지 기자가 무슨 로우라고 할 수는 없죠. 예, 로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취미로 잡지 기자는 취미로 하시는 거고. 우리가 서로 까면 서로 실망할 거라서 아 참 이거 까기로 하지 않았나요? 본인의 저 의료보험 납부 기록하고 하지 맙시다. 본인의 진짜. 저기 서로 마이너스 귀찮게 통장 내요. 예, 저는 오픈해도 괜찮습니다. 그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예. 찾아. 아무튼 그 네, 아무튼. 편집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을 만난 게 오히려 제가 다행이죠. 들으시면 좋아하겠다. 그 아이고. 편집장님께서 그렇죠. 젠틀맨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잡지였는데 일감을 줘서 일감도 필진으로 주시고 필진으로 공짜로 넣어줘서. 보내주시고 아니요. 그래서. 되게 싼 고료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를 런칭할 때 젠틀맨을 보고 되게 배운 점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저희 부서에 그런 잡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네. 이거는 고급스러운 잡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종이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젠틀맨도 똑같은 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이가 사내에서 평가가 엄청나게 안 좋았어가지고 바꿨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마뱀 꼬리짜리.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보람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를 네. 보고 뭔가 이런 선택을 했구나라면은.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안타까울 아니 뿐이지. 종이 좋아요. 근데 되게 좋은 종이고 종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저희는 독자들한테.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왕왕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게 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젠틀맨 계속 잘 되면은 되게 정말 좋을 텐데 가끔 기분이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젤을 갔는데 바젤에 그 박물관 매장 앞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온 신문이랑 잡지를 그냥 보라고 그냥 갖다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뭐 방문객들이나 이제 저 같은 이제 잡지 기자들이나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이제 보고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멕시코판 젠틀맨이 있는 거예요. 젠틀맨이 이제 이탈리아 잡지인데 라이센스니까 몇 가지가 수출이 돼가지고 멕시코판 젠틀맨이 있는데 우리 레이아웃을 너무 많이 따라한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다가 폐기한 슬로건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라카이를 잘못했고. 어떻게 그거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멕시코판 젠틀맨이 그 바제로이드 부스에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국 걸 어떻게 알고 따라해요? 그게 이태리에서 이태리에서 보내주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었겠죠. 아무튼 뭐 같은 이제 모기업이랄까 그 라이센스의 모체가 있으니까. 네네. 이 얘기는 잘 안 하던 얘기였는데 그래서 그 전에 그 같이 일하던 아트팀의 디자이너가 어느 날은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과테말라판 젠틀맨이라고 또 보내준 게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걸 더 많이 따라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찍었던 그 헤드폰 화보를 시안 삼아가지고 찍은 화보도 있고 그랬어가지고 아 우리가 엄청 틀린 것만은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거 저기 남미의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잘 그래서 개발하면.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막 돈이 되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안 틀렸다는 거를 확인 받을 때 되게 좀 그때만 충족되는 느낌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걸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상이 이제 뭐 금전적인 게 됐든 뭐 타인의 인정이 됐든 개인적인 만족이 됐든 나중에 봤을 때 아 내가 그때 뭔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해서 뭔가 해서 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나름의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은 되게 좋은 건 것 같아요. 왠지 혼자만 되게 좋은 사람 되시고 같은데요. 아까 저번 나보고 종 모르겠죠? 네? 아니. 아무튼 뭐 예. 네. 슬슬 마무리할까요? 신중세 그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사실 솔루션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혁명밖에 없으니까. 혁명도 예. 안 된다며. 네? 혁명도 안 된다 그러고. 혁명을 하면 일단은 저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뭐 형사적- 내란 음모죄 같은 거 이런 거. 네, 그 두루미 파티가 이제 해산돼야 되는. 이름도 두루미여가지고 약간. 그 뭔가 마크가 선동적. 그렇죠. 근데 요즘 뭐 다들 실적들이 안 좋잖아요. 국내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누군가는 기업들이 망하면 그렇죠. 기업들이 망할까 근데 안 망할 것 같아. 아니 저는 그거 보고 싶긴 해요. 과연 삼성이 망하면 이 조선 땅이 망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싶어요. 바로 그런 게 지금
젊은 세대가 갖는 멘탈리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사람들이 어차피 나는 해답이 없는데 IS 가는 것처럼 삼성 한번 망해봐라 어떻게 되나 흥미라도 있겠지. 뭐 어쩌다가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겠지. 뭔가 이렇게 체제가 흔들리면 아직 저는 젊은이의 마인드네요. 그 제일 좋네요. 그러니까 원래 난세의 가능이 나온다고. 네, 네. 조조도 결국은 그럴 때 한몫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맞아. 저도 이런 얘기하면은 삼성의 부도를 바라는 사람처럼 돼버리죠. 한 큐에. 그러니까 삼성의 부도를 뭐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를 기대하는 심리는 다 있는 거죠, 진짜. 아니 별로 기대 좀 안 해요. 기대. 예. 아니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저랑 아무 상관. 저는 거기 뭐 네. 주식도 한 주 없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되거나 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뭐 그 핀란드 사례를 들면서 뭐 노키아가 망했더니 나고 뭐가 다른 어쨌든 잘 버티지 않느냐. 네. 뭐 그런 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해체하자 뭐 이런 논리로 끌고 네. 가는 건데 그렇죠. 글쎄요 뭐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어쨌건 삼성 같은 대기업이 망하게 되면 뭔가 다른 변화가 그러니까 그 더 좋은 방향으로 갈지 더 나쁜 방향으로 좀 갈지 갈지는 모르지만 뭔가 사회 변화는 있겠죠. 음. 사회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럼 뭐 진짜 신중세에서 근대로 가든가 다시 패스트가 창궐하여 음. 2기 근대, 3기 근대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통일대박. 통일 진짜 중세일 거. 그 중세 중에서도 암흑일 것 같은데. 통일 진짜 통일이면 정말 신중세와 중세의 국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잠깐 정통파 중세 분들이 2,500만 분 정도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나 그거 나 솔직히 좀 무서워요. 그쪽이 진짜 레알 중세죠. 그러니까 잠깐 뭐라 그래 종교로 따지면 진짜 하드라인 뭐 그렇죠. 아무튼 아무튼 그 좀 무슨 뭐. 정교회 그리스 정교가 뭐 그런 식의 하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냐 그라나다 내리고 뭐 이런 데서 무어인들하고 이제 카스티아가 이제 만나게 돼서 좀 그렇게 되는 건데 전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좀 제 단위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저기 흡수 통일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는 다 흡수가 안 될 것 같아. 흡수가 되겠어. 여기서 먹히는 거 아니야? 엄청난 대혼란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시나리오를 하면 또 무라카미류가 또 되게 대단한 작가다 싶은 게 무라카미류가 그 형은 도대체 안 쓴 게 없어.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형이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뭐 교육 지침서도 썼다가 막 코인로커 베이비즈였나 그것도 그 형이 썼죠. 그 형은 안 쓴 게 없어. 북한의 특작부대가 네. 일본의 큐슈 지방을 점령해서 큐슈만 북한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그거 남벌 아니에요? 이현세 만화? 일본판인가? 일본판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시나리오가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고 체제가 이제 사분오열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김정일 체제하에 있던 장군들 중에 강경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남한이 아니라 일본으로 쏟자. 근데 일본 중에서도 그 시코쿠나 혼슈가 아니라 그 큐슈로만 쏟자 그래가지고 후쿠오카를 그냥. 그러니까 근데 거기 되게 실감나게 그리는 게 후쿠오카를 점령을 하고 나서 후쿠오카에서 오가는 몇 가지만 따다닥 끊어버리니까 본토와의 연결고리가 싹 다 끊어지는 거예요. 후쿠오카만 제대로 점령을 해놔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거 말하면 스폰데. 괜찮아요. 여기도 사볼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코인로커 베이비즈에 나왔던 그 소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 20세기 소년이야? 그렇게 돼가지고 그 소년들이 약간 좀 약간 정규 교육은 안 받았지만 되게 똑똑한 소년들이 각자의 기술들이 다 있어요. 어벤져스처럼. 그래서 그 소년들이 북한군 특작부대를 작살내면서 20세기 소년이네. 큐슈의 평화가 되돌아오는 약간 결국은 무라카미류가 그런 작가 그런 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무라카미류는 굉장히 달라요. 누구지? 걔가 켄지였나? 20세기 소년에서 켄지가 결국은 해가지고 뭐냐 친구.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수십 년째 계속 등장인물 바뀌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무라카미 류는 그 초기 작과 지금 작품이 굉장히 달라요.
그거 동일인이 쓴 거 아니지 않아요? 그냥 자기 문화생들 돌려 쓰고 필명만 김성모처럼. 네, 필명만 류 쓰는 거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지 싶은데 그래서 그 결국은 가장 그거죠. 실미도처럼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디테일이 되게 좋아가지고 약간 나중에 한번 좀 일독을 좀 권하고 싶네요. 네. 반도에서 나가라. 일본어 이름이 뭐예요? 일본어 이름. 일본어 이름도 그걸 거예요. 아 진짜? 네. 야, 야.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제목 못 만들지. 그러니까 그런 명령조로. 와 대단한. 반도는 어디? 반도 뭐 열도 아니고 반도? 그쵸 그러니까 반도는 한반도잖아요. 열도겠지.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북한 애들 보러 나가라는. 나가라고. 근데 왜 반도야? 반도란 표현을 안 써야지. 그럼. 자기는 큐슈 땅에서 나가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북한 애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닐까? 우리 반도에서 나가자 이렇게. 아 해서. 나가. 예. 아 반도에서 나가자. 그래서 무라카미 류가 가장 최근에 쓴 소설은 55세부터 헬로 라이프라는 일본의 노년을 다룬 단편 소설집이에요. 대단한 작가네요. 그분이 제 롤 모델이 될 것 같아 왠지. 공상과학 소설가 아니에요? 공상과학 소설도 하나 있어요. 노래하는 고래. 아. 롤모델 하시려고. 네, 더 끌리는데요.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도 류 아니에요? 그게 데뷔작이에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경우. 장르도 장르 불문 진짜. 네, 무라카미 류씨를 게스트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무라카미 류랑 한번 인터뷰를 해보는 게 되게 꿈 비슷한 건데 하루키는 워낙에 안 해줄 것 같고 이제 그분은 약간 좀 대물 같은 게 돼가지고 근데 류 정도면은 어떻게 그냥 하와이에서 요즘 그냥 노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하와이에 계세요? 왔다 갔다 하는. 우리도 뭐 여유 있으면 나가고 싶잖아요. 지금도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 지금도 강릉이랑 네, 거기 서울을 왔다 지금도 갔다 하고 서울을 있잖아요. 반반씩 하시잖아요. 별장에서 네. 저기 반수로 가면 소유의 별장에서 이렇게 반반씩 뭐 생활하고 할 말이 있어요. 없네요. 반가에서. 말할 힘도 없다. 역시 진짜 반이 귀족을 상징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반 VA구나. 반니스텔로이, 반데사르, 루드비 반 베토벤 약간 뭐 반 반페르시, 약간 유럽식으로 반포 반포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무라카미류 이야기로 끝나는 약간 네. 오늘의 답 없는 신중세. 신중세 답은 뭐 각자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답은 뭐 어떻게 계급을 바꾸려면 답이 없다니까요. 대형주를 끌어내려야지. 근데 투표 잘하시고요. 근데 야 진짜 이걸 밝혀도 되나요? 찍으셨죠. 님 저기 팬이잖아요, 공주님. 옛날에 네, 저기 사생이잖아. 되게 MB 뽑는 그래서 지금 그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네. 청와대 근처에 지금. 가까이 사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분 사생이에요. 공주님 근처에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12대가 근처 오는 꼴을 못 보셔. 아니요 이번에는 안 찍었고 저번에 그 전 선거에서. 아 그때 참 아까워하셨죠. 왜 뭐지 당내 경선할 때 음. 왜? 네.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진짜 친정부다. 와. 약간 마치 땡그리님과 소령님의 관계처럼 약간 팬으로 그렇게. 빠심이. 근데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친중세라니까 어감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 체제 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아 당연히 영주 귀족들이야 지금이 좋죠. 네. 약간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마리아 이렇게 신중세라고 했지만 이게 정말로 안 좋은 건가? 관점에 따라서 이제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노선을 택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각자의 생각에 맡길 수밖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뭐였지 우리 마무리? 하나 둘 셋 할까요? 아니면 늘 하던. 뭐요? 아 세 줄 요약이요? 세 줄요. 예. 뭐 세 줄? 여러분 이민 가세요. 예, 뭐 이렇게 조선 시대에서 조선 땅에서 열심히 사시려고 하십니까? 신천지를 찾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콜럼버스처럼. 땡그리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많이 녹음에 보다 훨씬 더 드립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드립을 더 많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PD가 네. 얼마나 노력이 들었는지 이런 진짜 핵노답 삼형제를 데리고 택도 없는 얘기나 주제 전혀 일관성도 없고 대본도 없고 생각나는 대로 아까 애들만 둘이 얘기하는 거 치는데. 들어도 되게 화난 표정으로 반은 잘라야 된다고. 건질 것도 없고 진짜 이 내용을 살리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다 그렇지. PD가 다 아, 없애고 편집의 나서 예술인 거죠. 편집의 예술. 예. 뭐 하는 게 있겠어. 출연자들이야 그냥 마리오네트처럼 그렇지. 이용이나 당하고 PD님 실제로 보신 소감은 어떠신지? 함부로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없으면은 말도 못 걸어. 아까 양력 봤죠? 네, 함부로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하여간 제가 소개팅으로는 만나뵐 수 없는 분이에요. 이런 급은 안 나오셔요. 그럼요. 예, 어쩌다 보니 여기 얽혀서 이름을 통성명을 하게 된 거지. 저런 분은 일반 제가 사는 소사이어티에서는 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전 사실 이거 때문에 출연하고 있어요. 아 하이소들을 하이소를 이제 만나뵙기 반포님과 예, 만나 뵙기 위해서. 예. 아, 진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이분하고 군대에서 안 만났으면은 어찌 감히 말을 섞습니까? 택도 없지. 네. 그렇습니다. 소감 마지막으로 한번. 뭐 여러분 저랑 친해지시면 네,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하이스토임은 부정하지 않으시면 그렇죠. 네.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끝낼까요? 네. 네. 뭐 마무리도 두루미 두루미였어요? 그냥 하나 둘 셋 두루미 화이팅하자. 그래. 그럼 끝날 땐 그걸로 하지. 뭐. 끝날 때 그걸로 그.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마무리 이걸로 한다고. 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스타 방송 끝날 때 스타일로 마무리를 하자는. 아니 시작할 때죠. 시작할 그 때. 게임이 그 삑삑삑 해가지고 맵 딱 오픈될 때 왜 저안 뭐지? 들어봤으니까 뭐 해주세요. T1 하나 예. 둘 셋 T1 화이팅. 그러면 이러잖아요. 시작할 때 그걸로 할까? 그리고 끝날 땐 그냥 두루미 하고. 그래? 뭐 그래도 되고. 이제 시작할 때는 보통 왜 맵 시작할 때 보통 그걸로 하잖아. SKT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편집을 다음부터 시작할 때 그 스타 띠띠띠 당황한 눈빛. 그 BGM도 깔아야 돼. 빠밤 빰. 야, 그거 왜 깔아? 빠라라라라. 스페노 LOL 스타리가 아니지. 자 하시죠. 예, 그러면 두루미 하나 둘 셋. 두루미 화이팅!